에어 피어 오브 갓도 피어갈 수 없는. 네, 안녕하세요. 알레베의 CJ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죠. 조던 1 하이 루키 오브 더 이어하고 피어 오브 갓의 에어 피어 오브 갓 트리플 블랙 모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 설문을 한번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던 1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100분 넘게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설문을 올릴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에어 피어 오브 갓의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설문 결과를 보고 살짝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고, 오늘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모델이 더 매력적인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른 리뷰에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로 한번 리뷰를 디테일하게 해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피어 오브 갓의 신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옅은 파스텔톤 주황색의 박스로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피어 오브 갓이 피어 오브 갓 레이드 화이트 블랙, 스카이론 2 화이트 블랙, 그리고 컨버스 척 70 이렇게 있는데, 컨버스를 제외하고는 다 이 컬러의 박스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의 가격이 꽤 높다 보니까 패키징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 종이 박스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느껴지네요. 박스의 겉면에는 별다른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상당히 옅게 투명하게 이렇게 피어 오브 갓의 레터링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박스의 측면에는 이렇게 나이키의 스우시가 또 조그맣게 투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정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명품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박스를 열면 내부에는 아무런 레터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은색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리얼 봉지하고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에요. 한 짝씩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또 이렇게 파스텔톤 주황색으로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고, 구성품은 흰색 신발끈 하나, 베이지색 신발끈 하나, 둘 다 우동끈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큼지막한 또 에코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 에코백은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고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겉면은 얇은 망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이 망사 안쪽에 직물로 된 에코백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한쪽은 이렇게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피어 오브 갓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또 은박 봉지 안에 액세서리들이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네모난 투명 플라스틱, 한쪽에는 에어 피어 오브 갓이라고 써있고 한쪽에는 스우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반투명한 플라스틱인데, 이 단면에는 시리얼 넘버 832916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게 신발의 품번은 아니고 아마도 제가 전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리 로렌조 할아버지 군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도 약간 군번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신발에 달고 다녀도 멋있을 것 같아요. 신발끈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검은색 4개, 주황색 2개, 총 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신발을 꺼내야 되는데, 신발을 꺼내면 또 신발의 속지가 한 장씩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보이고요. 가격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패키징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신발을 꺼내 봤고요. 첫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이 에어 피어 오브 갓도 출시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신발을 처음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쉐입 자체가 그동안 다른 신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가죽 소재가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이지칩의 V3 알바를 봤을 때하고는 또 다른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신발의 쉐입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무게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정확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고, 사실 조금 신선한 쉐입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리고 실착을 해서 느낌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꽉 차게 디자인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쉐입이 군대에서 신었던 방한화하고 상당히 흡사한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재는 폴리에스터, 가죽, 플라스틱 3가지 소재만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컬러가 블랙 컬러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토박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토박스 부분이 의외로 그렇게 좁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널찍한 느낌을 주고 있고 위에서 봤을 때 특히 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토박스의 윗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이용했는데 흔히 말하는 누벅 가죽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봤을 때 조금 뻑뻑하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천연 가죽의 느낌이 확실히 들도록 가죽의 패턴이 보여지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의 쉐입에 있어서 토박스 부분이 윗부분하고 사이드월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죽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옆부분은 미드솔의 고무 부분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활동을 할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드솔의 고무가 그 부분을 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의 앞코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카치가 둘러쳐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싹 넘어오면 아직 뭐 신발을 신어보진 않았지만 신발 끈은 착화감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게 보이네요. 신발 끈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쭉 위쪽으로 스트랩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 끈의 고정은 이렇게 가피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이 하나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해놔서 이쪽으로 끈이 지나갈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 끈 구멍은 플라스틱 쪽에 구멍을 뚫어서 지나가게 해놨고요. 세 번째 끈 구멍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어서 지나가게 해놨네요. 신발끈 구멍의 개수만 봐도 신발끈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고요. 바깥쪽과 안쪽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놨네요. 신발끈은 역시 검은색 컬러로 되어 있고 우동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특징은 없어 보이고 에글립 부분에도 별다른 장식 없이 그레이톤의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별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를 사용한 가피, 그리고 가죽으로 된 토박스, 그리고 이 플라스틱 구조물 이렇게만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컬러도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여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고 한 가지 뭐 이 플라스틱 구조물이 다른 신발에서는 흔하게 보였던 디자인이 아니라서 조금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연성이 상당히 부드럽긴 하지만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할 경우에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그렇게 쉽게 손상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요 가피 부분에 끈으로 된 요 부분은 세게 당기면 손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박스와 가피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내구성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깨끗한 마감인 것 같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짝 느껴지기도 하네요. 신발 옆면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수우시가 하나 보이죠? 검은색 유광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수우시만 유광 처리를 해놔서 그런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싹 뒤로 넘어오면 가운데에는 이렇게 지퍼를 이용해서 발목 부분을 넓힐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지퍼를 내리고 양쪽으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조금 더 연성 있는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지퍼만 내리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는 전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퍼 손잡이 옆부분에는 이렇게 깨알같이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당연히 반대쪽에는 이렇게 Fear of God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소재는 스틸인 것 같아요. 만져봤을 때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는 검은색은 아니고 짙은 그레이 톤의 유광으로 나이키와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옆에 있는 이 수우시 컬러와 통일을 시키는 게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컬러를 또 다르게 사용한 거는 제 취향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아래쪽에는 Fear of God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 미드솔 부분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쳐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거의 눌려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이렇게 비저볼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한쪽에는 에어 Fear of God 시리얼 넘버 8329166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적혀 있네요. 이 부분의 플라스틱도 사실 투명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모델들처럼 푸른색 톤을 사용하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블랙으로 하던지 확실한 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블랙도 아니고 불투명이어서 굉장히 희미하게 내부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되게 깔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에어 부분은 밑으로 싹 돌렸을 때 반대쪽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 안쪽을 보시면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신발의 아웃솔도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고무 안쪽에 검은색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단순히 검은색 컬러의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형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신발의 미드솔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원형 가운데 이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상당히 말랑말랑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웃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짜 미드솔은 이 아웃솔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드솔의 소재는 뭐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쿠션감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퍼를 양쪽으로 벌리면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겹 더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은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만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토박스에 쓰인 그 누벅 가죽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 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가죽을 사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만큼 돈을 썼다라고 자랑을 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의 안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직물로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에어피어브가 네임택이 스웨이드 가죽 같은 소재 위에 양각 고무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발의 내피는 가죽은 아니고 합성 소재인 것 같은데, 펀칭이 많이 들어간 상당히 부드러운 합성 소재를 이용해서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발목 부분 위쪽은 바깥쪽 가피와 동일한 소재가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컬러는 신발의 박스 컬러와 비슷한 주황색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솔의 뒤꿈치 쪽에는 이렇게 0610242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성경의 한 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솔의 바닥 부분은 그냥 회색 스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드 넘버 같은 게 적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회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컬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재생한 소재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인솔 윗면의 소재가 오염이 되면 세척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긴 하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안쪽에 보시면 살짝 비닐 같은 느낌으로 인솔의 바닥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발 바닥면 전체적으로 전장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상당히 쿠션이 괜찮게 느껴져서 전장 에어 플러스 신발의 외부에 들어가 있는 이 미드솔까지 쿠션감에 있어서는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신발을 신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피어 오브 갓의 좀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뭐 디테일한 디자인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에서부터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구석구석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겉에서 보여주는 이런 느낌보다 신발 내부에 전장 에어가 들어가 있고 미드솔 부분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신발의 기대감을 조금 더 올려주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살짝 아쉬운 부분은 겉에서 보이는 이 비저블 에어가 하늘색 아니면은 검은색 아니면 완전히 투명한 색 중에 하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하게 탁한 그런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나이키와 스우시도 옆부분에 들어간 것처럼 블랙 유광이 아니라 컬러를 다르게 그레이 톤으로 넣은 것도 통일감에 있어서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느낀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신발 리뷰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 취향이 뭐 디자인적으로나 소재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흔하게 봤던 그 신발들의 모습을 살짝 벗어난 그런 신발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피어 오브 갓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쉐입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신발들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이미지로만 봤을 때 받았던 그런 느낌들이 실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신선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신발을 신기 전이지만 디자인 쪽으로는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쿠셔닝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신발을 신어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리 로렌조의 피어 오브 갓이 나이키와 콜라보로 출시한 신발 에어 피어 오브 갓 트리플 블랙 컬러를 신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숨이 좀 차가지고 호흡이 가쁜데, 숨이 가쁜 이유가 신발을 신을 때 쉽지가 않아요.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벗기가 꽤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발목 부분도 상당히 넓고 지퍼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제가 디자인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꿈치 가운데 부분에 가죽이 한 장 서 있잖아요. 기둥처럼. 가죽 부분이 없으면 발을 넣을 때 조금 더 쉽게 쑥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가죽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퍼를 열고 좌우로 많이 벌린 상태에서도 발을 넣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을 막 좌우로 비틀어서 넣은 다음에 가피를 잡고 쭉 당겨야지 들어갈 정도로 신발을 신고 벗는 게 그렇게 편한 신발은 아니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도 에어피어 부가티 모델 275로 신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신발을 신는 거에 비해서는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상당히 여유로운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 부분도 뭐 가피 부분과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발 볼에 있어서도 꽉 찡겨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여유 있는 사이즈감이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뒤꿈치 부분이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타이트한 신발은 제가 신어봤던 신발들 중에 나이키의 허라치 모델 말고는 이렇게 타이트한 신발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뒤꿈치 부분에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이 느껴지네요. 근데 뭐 신발의 전체적인 척화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뒤꿈치 잘 잡아주고 있고 발 볼에 있어서도 찡겨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잡아주는 편이고 엄지발가락 부분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발목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척화감 부분에 있어서 이 발목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리뷰할 때 신발 끈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발을 신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에어피어 오브 갓의 전체적인 착화감이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어서 이 신발끈이 의외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신발끈을 좀 타이트하게 당겨서 묶은 상태인데 신발끈을 안 묶었을 때보다 신발끈을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서 묶으니까 전체적인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사이즈 선택하시는 데는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전혀 문제없는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체크하는 힐슬립 부분, 힐슬립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발의 쉐입도 쉐입이지만 뒤꿈치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 기둥 부분이 뒤꿈치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힐슬립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하이컷 타입의 쉐입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신발 안쪽에 쿠션 역할을 하는 그 가죽 부분이 상당히 좋은 착화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해도 될 정도로 착화감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신발을 외부에서 디자인만 봤을 땐 역시나 뭐 에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은 전혀 틀린 예측이었던 것 같아요. 하중을 싫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더라도 쿠션이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말랑말랑한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웃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 미드솔의 소재나 인솔 아래쪽에 깔려있는 전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쿠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신발의 외부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 신발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에어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말랑말랑하거든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안락한 느낌의 쿠션을 가진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앞꿈치 부분에도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이 흡수되면서 쑥 눌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만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만든 신발이 아니라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신발의 착화감과 쿠션의 느낌 그리고 힐슬립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까지 기능적인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어서 사실 조던 하이 같은 경우는 헤리티지와 히스토리를 제외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던 1 하이보다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던 1 하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디자인만 봤을 때도 이런 실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신발은 신고 나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어서 호감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착한 느낌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도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신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반전은 뭐였냐면, 저는 지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신발을 실제로 신어보니까 조던 1 하이보다 신발을 신고 벗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본 살짝 풀르고 별 무리 없이 서서 그냥 신발을 신어도 큰 문제가 없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는데, 이 에어피어브각 같은 경우는 지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신발을 신다가는 한 번 신고 바로 장터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높은 난이도의 신발 신기 레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뒤꿈치를 너무나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착화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발을 신고 벗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피어 오브 갓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신발을 신게 해줄 리가 없죠. 제가 전에 리뷰했던 피어 오브 갓 레이드 모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반전은 겉에서 봤을 때 이 아웃솔의 소재가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감도 상당히 단단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아웃솔일 뿐이었고 신발의 안쪽 미드솔은 전체적으로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굳이 뭐 하중을 실어보고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걸을 때도 충분히 쿠션감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안락한 쿠션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반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신발을 신었을 때 상당히 좀 타이트한 느낌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토박스나 발 볼에 있어서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사이즈감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끈 구멍이 3개밖에 없지만 이 신발끈도 어느 정도 세기로 묶느냐에 따라서 착화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신발을 신어보고 전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리셀가 말고 그냥 정가 기준으로 40만원짜리 신발이라고 치면 저는 이지 700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과 취향에 있어서 4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소재에 있어서 40만원짜리 신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신선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저는 그 가격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어 오브 갓이라는 브랜드를 뭐 제외하더라도 이 신발 자체의 디자인과 기능성이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뭐 느낌들은 어디까지나 저만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계실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니까 저의 이런 판단도 그냥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르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에어 피어 오브 갓도 피어갈 수 없는 코너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에어 피어 오브 갓의 무게는 586g 나오네요. 586g. 신발이 상당히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586g 정도의 무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수준의 무게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무게는 뭐 호카오네온의 부츠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피 쪽에서는 그렇게 무게가 나갈 부분이 없지만 이 아웃솔과 미드솔 쪽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소재들로 많이 채워져서 이 정도의 무게가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어 피어 오브 갓 트리플 블랙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설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루키 오브 더 이어와 이 에어 피어 오브 갓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신발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장시간 동안 두 모델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 스니커즈 생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더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지, 제 취향에 어떤 신발이 더 맞는지 조금 더 길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더 길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강에 나가서 이것저것 찍고 다른 포맷으로 리뷰를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해가는 아이랩 채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진 스니커즈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Fear of God.